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통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이 올해 약용작물 종자 협의체를 통해서 지황과 강황, 단삼 등 33작물의 종자 232kg, 종묘 31만 2천 주, 또 종근 약 12톤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약용작물 종자협의체는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농가에서는 원하는 작물의 공급 기관을 확인한 뒤에 해당 기관으로 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종자 보급량을 바탕으로요, 내년 농가 수요량을 좀 조사를 해서 2021년 공급 물량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계속해서 농업인들이 재배를 희망하는 약용작물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고요. 또 국산 약용작물 종자 공급이 확대가 돼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피해를 좀 줄이고 수입 작물을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설 연휴 끝나고 오늘이 이틀째죠. 그렇습니다. 아마 다들 네.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텐데 가락동의 분위기도 좀 달라졌을까요? 이경화 팜캐스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과일 경매가 펼쳐지는 과일 경매장 안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명절 전에는요,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바로 우리네 명절 선물로 보내질 과일들로 빼곡히 과일이 들어차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저 끝까지 지금 유난히 오늘은 더 텅 빈 모습들, 깨끗하게 우리네 과일들이 다 판매가 이루어진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소비가 너무나 약해서 명절 이후에 좀 과일들의 재고가 좀 많이 남으면 어떡하나 좀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 윤춘건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명절 잘 보내셨고요. 예, 근데 네. 뭐 사실 이번 설 명절은 네. 그렇게 잘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요, 경매사님? 그 재고량이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워낙 많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농가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제가 이번 설 대목에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요, 경매사님, 우리가 명절 전에 예. 여기까지 지금 과일이 쌓여 있는데 좀 소비가 너무 안 돼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공판장에 들어오고 나서 너무 행복하던데요? 좀 싹 다 팔린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설 명절 기간에 출하된 사과배는 다 소비가 됐습니다. 되고 지금 일부 있는 거는 어제와 오늘 약간 출하된 그 사과배 물량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사실 좀 물량들이 좀 소비가 많이 안 되면서 좀 쌓여 있으면서 각 산지에서 좀 출하 종료를 일찍 마무리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가락시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 명절 기간을 앞두고 5일 전부터 대부분 주산지에는 다 작업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메인이나 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소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간을 가져가지고 마침 이제 매기가 막판에 좋아가지고 소비는 완전하게 잘 되었습니다. 아유, 그래도 다행입니다. 명절 이후까지 우리 과일들이 좀 많이 남아있으면 어쩌려나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명절 이후에 말 그대로 설 연휴 이후에 출하 전략을 좀 짚어주세요, 교매사님. 예. 지금 이제 설이 엊그제 지나갔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보다 물량이 더 감소할 것입니다. 이거 이제 출하주 분들이 좀 후식 기간을 좀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2월 초부터 그 출하를 다시 하겠다 하는 산지가 많아가지고 금주에는 물량이 의외로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네.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아직 우리네 가정에 사실 특히 과일은 이 사과 배가 냉장고에 아직도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명절에 들어왔던 선물들이 좀 다 소진이 된 이후에 좀 소비가 원활하게 다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한 2월 달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매사님. 네. 이번 설에 우리 경매사님은 사과를 경매하시지만은 어떤 과일이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선물로요? 요번 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산 한라봉, 레드왕, 천혜향이 인기를 많이 끌었고, 그다음 육지 쪽에서 보면은 딸기가 평년도보다 물량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적으로도 많이 높게 형성됐었고 인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딸기와 망감류 위주가 이번 명절에 좀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사님 경매하시는 연중 꾸준하게 출하가 되는 사과 소식 역시도 뭐 가장 또 인기 좋았던 과일 중에 하나였겠죠. 자, 전반적인 사과 경매 상황은요,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경매 상황 집계되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꼼꼼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가락동이 저렇게 텅 빈 모습은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소비가 다 되어서라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배추와 사과 그리고 배입니다. 1월 29일 수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과일 1,087톤, 과일과채 718톤, 일반 채소는 4,312톤 반입됐습니다. 총 6,11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290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배추입니다. 201.6톤 기록했네요. 어제는 263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한 61.43톤 정도 줄었습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8,729원, 최고가는 1,700원, 최저가는 7,600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9,688원이었던 시세 오늘 8,729원까지 떨어진 모습이네요. 어제보다 959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지금 보시면 1월 6일부터 18일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1월 22일 때 12,980원까지 올라주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락 흐름 계속 나타내면서 10,000원 아래, 오늘 가격은 8,729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시금치입니다. 129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9.83톤, 한 90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보다 39.24톤 더 증가했습니다. 시금치 섬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9,159원, 최고가 36,000원, 최저가는 25,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평균가 29,159원입니다. 어제 32,000원대까지로 나왔었는데 오늘 떨어지면서 3,369원 더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지금 12월 31일 가격이 41,97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월 들어서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냈었고요. 그러다가 22일쯤에 다시 좀 상승세,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면서 오늘은 30,000원 아래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오이입니다. 195톤 정도 반입됐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어제는 342.4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47.6톤 더 줄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100개 상품 기준 평균가 45,756원, 최고가 54,000원, 최저가는 41,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51,541원이었네요. 어제보다 시세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45,000원대 시세 5,785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12월 31일부터 1월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14일 기점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줬고요. 22일 때 가격이 역시나 좀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111,850원.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역시나 계속해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가격 45,756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긴 했지만 소폭 올라주면서 비슷한 시세를 형성을 했었는데 올해 시세 14일 기점으로 계속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1만 원대까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올해보다 지난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생고추입니다. 96.5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17.5톤 기록했었네요. 어제보다 21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7,638원, 최고가 92,000원, 최저가는 85,000원을 기록했네요. 어제 87,575원이었는데요. 오늘도 87,000원대긴 한데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등락과 비교해보죠. 63원 더 상승하면서 평균가는 87,638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이맛고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봐야 될 텐데요. 1월 10일이 43,573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급상승 계속해서 올랐죠. 그러면서 22일 가격이 역시나 계속해서 높은 가격이네요. 94,840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다시금 좀 떨어지면서 10만 원 아래입니다. 87,63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30일 기준 평균가고요. 역시나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43,000원대였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올해 하락하는 흐름을 걸었을 때도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요. 지금 1월 10일 기점으로 올해 계속해서 좀 높게 상승하면서 간격을 더 벌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 1월 20일 지난해 43,000원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94,840원까지 지금 시세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품목 표고버섯이네요. 18.33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6.63톤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6톤, 한 1.7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생표고버섯 8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67,800원, 최고가 72,000원, 최저가는 5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 67,800원인데요. 어제보다 516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네요. 자, 최근 30일 동안의 상황도 살펴보죠. 평균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1월 18일 73,457원이었는데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1월 22일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55,829원이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오늘은 67,800원을 거래됐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그리고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평균가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긴 했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8일 73,457원,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67,800원,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은 시세입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요, 바로 배추입니다. 배추 상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입량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들어온 물량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239.5톤 기록했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422.3톤 정도였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82.8톤 정도 줄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689원, 최고가 9,200원, 최저가는 8,100원이 되겠고요. 어제 시세 8,549원이었는데 오늘 소폭 더 올랐네요. 140원 상승하면서 8,689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배추값 8,000원, 9,000원대, 12월 31일 9,979원으로 거의 만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점차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1월 14일 8,400원대를 찍은 다음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일 기점으로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8,689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보죠. 어제 같은 경우 무 시세도 비교를 해봤는데 배추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계속해서 무처럼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죠. 이 상황 계속해서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가격 8,680원 역시나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배추 전남 해남군 6,903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진도군은 8,420원에 거래됐고요.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죠. 해남군이 최고가 9,3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평균가 같은 경우는 진도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8,420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 배추 도매가도 이어서 좀 짚어주시죠.
네,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도매가입니다.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200원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1,250원이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50원 정도 오늘이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다른 지역들을 보면 서울이 11,000원, 부산, 대구 10,000원, 그리고 광주 9,000원, 대전이 11,000원을 기록했는데 전반적으로 어제와 오늘 같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년과도 계속해서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평년 가격 전국 평균 6,287원입니다. 아까 시세 확인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더 높은 상황이 되겠고요. 금일아가를 보시면 3,913원 정도 오늘 가격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죠. 3,533원 대전은 저 정도 올랐고요. 특히나 많이 오른 지역 서울이네요. 4,867원 올라주면서 1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 4,000원 정도 상승한 상황이 되겠네요. 자,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현황 알아봤고요.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배추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화장행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배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입량과 시세 상황부터 점검해보죠. 예, 1월 기준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은요 380톤으로 지난해 12월 200톤보다는 한 18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1월 평균 가격은요 10kg 상품 기준으로 9,000원 선이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 8,700원 대비 300원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1월 배추 출하량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1월 출하량은요 겨울 배추 재배 면적 및 단수 감소로 인해서 전년보다는 30%, 평년보다는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자, 2019년산 겨울 배추 생산량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예, 2019년산 겨울 배추 재배 면적은요, 18년산 추락의 가격 약세로 인해서 전년보다 10% 정도 감소한 4,200헥타르가 재배가 되었는데요. 생산량은 추정하면은 한 32만 톤 내외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 겨울 배추의 주 출하 지역이 어딘지도 좀 궁금하고요. 작황은 또 어떤 상황인가요? 예, 겨울 배추 주 출하 지역은 해남과 진도인데요. 네. 생육 초기에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름병이라든지 뿌리 썩은 병 등이 좀 발생을 많이 했고요. 이로 인해서 초기 작황은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또 시세가 좋다 보니까 농가가 집중 관리를 하면서 현재 작황은 상당히 호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초기 작황은 부진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이런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겨울 배추 저장 동향 현재 또 어떤 상황인가요? 예, 겨울 배추 생산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최근 또 시세가 좋다 보니까요. 저장보다는 출하를 선호하다 보니까 평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2월도 좀 전망을 해봐야겠습니다. 2월 배추 반입량과 시세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평년 대비 높은 시세로 인해서요. 겨울 배추의 한 60% 가량이 1월에 출하가 좀 많이 조기 출하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월 출하량은 평년 대비 10에서 20% 정도 감소할 거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지만 시세는 현 수준에서 보합세를 형성할 거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봄배추 재배량 면적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올해 봄배추 재배 의향 면적은요. 겨울 배추 출하가 좀 조기에 종료될 거로 보여서 네. 봄배추 출하기는 4, 5월 달에 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인해서 전년과 평년 대비 한 300헥타 정도 증가한 3,000헥타르가 전망되고 있고요. 예. 시설 봄배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5%, 노지 봄배추 같은 경우는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제 농가에서 배추 재배 계획을 세울 때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배추가 얼마나 소비될까,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배추 소비가 많이 좀 줄고 있습니다. 배추김치를 해먹는 문화도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배추김치를 하루 3끼 이상 섭취하는 여성이요. 1회 미만으로 먹는 여성에 비해서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40% 감소한다는 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의 베타시토스테롤, 마늘의 알리신, 그리고 고춧가루의 캡사이신 등이요.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물론이고요. 배추 농가를 위해서 많이 좀 소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채소 배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1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0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1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72,25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9만 원, 최저가 5만 5천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9만 3천 원대,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7만 2천 원대 지금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2만 95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참외 평균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2월 6일 보시면 24,733원, 일주일 중에서 최근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1월 18일 때 잠시 주춤하는 구간도 있긴 했지만 지난주 이후로는 계속해서 또 상승 흐름 보여왔고요. 오늘은 7만 2천 원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포도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43.8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6.4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포도 샤인머스켓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4만 92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4만 6천 원, 최저가 3만 9천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평균가 3만 7천 원대, 오늘은 4만 원을 지금 넘어섰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3,861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월 6일 이후에는 좀 소폭이지만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8일까지 계속 하락했는데요. 18일 가격 3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1월 18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4만 원이 넘는 4만 925원의 평균가입니다. 자, 이어서 딸기도 보겠습니다. 오늘 129.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20.5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91톤 정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딸기 죽향 품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으로 평균가 4만 93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 3만 8천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만 7천 원대, 오늘 4만 원을 넘어서는 평균가입니다. 어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3,28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1월 11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면 10일 가격 81,529원까지 올랐었고요. 한 달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였습니다. 이후에 좀 급락하다가 다시 좀 상승 흐름 보였는데 18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만 931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지난해보다는 올해 가격이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4만 원대, 5만 원대 정도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10일 때 8만 원대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올해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18일 이후부터는 올해 가격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22일 이후부터는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4만 931원입니다. 이어서 감귤을 보겠습니다. 오늘 417.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84.7톤 반입됐었습니다. 물량 많이 증가했죠. 232.4톤 더 증가했습니다. 레드향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21,53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2,000원대,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21,000원대 평균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33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비슷한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1월 6일 보시면 2729원, 2만 원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하면서 1월 14일에 21,000원대, 계속해서 21,000원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가격은 21,532원입니다. 이어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2만 원대, 2만 1,000원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장 높았던 가격 1월 6일 때에 지금 2만 3,000원대까지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자, 보시면 1월 10일 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올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간격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만 1,0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단감 보겠습니다. 오늘 554.9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7.85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7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9,975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9,000원대 하지만 오늘은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892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월 10일까지는 지금 하락 흐름이었죠. 10일 가격 24,000원대까지 떨어졌었고요. 10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3만 원에 가까운 시세에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10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22일 지난주 이후부터는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9,0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 경락가도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44.7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0.16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5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26,06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5,000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26,000원을 넘어서는 가격이죠.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6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월 6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죠. 6일 가격 5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급하락하는 구간이 2번 정도 있으면서 1월 18일 보시면 2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18일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6,060원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로 지금 지난해보다 가격대가 올해 가격대가 많이 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1월 6일 보시면 5만 원대까지 올해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구간은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가장 높았던 가격대 지금 1월 18일 때 7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그 간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북 안동시 9,310원에 거래가 됐고요. 충남 홍성군은 16,028원, 충청북도 22,98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네요. 최고가는 29,000원, 평균가 22,98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사과 도매가까지도 살펴볼까요? 네, 도매가 함께 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전국 평균가 오늘 34,800원인데요. 어제 34,500원으로 어제보다 지금 300원 더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이 3만 원, 부산, 대구가 36,000원, 광주 35,000원, 대전 37,000원인데요. 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 모두는 어제와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평균가 오늘 34,800원, 평년은 39,817원이었습니다. 평년보다 5,000원 이상 지금 낮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모두 지금 가격이 하락했는데 2,000원부터 지금 12,000원대까지 지금 서울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평년 가격 42,533원이었는데요. 평년보다 지금 12,533원 더 하락한 모습, 오늘 3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사과 경매 상황 어떤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연중 꾸준히 출하가 되지만요. 특히 명절에 가장 또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 과일 사과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실 이번 사과가요. 평년의 어떤 명절 느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 윤춘건 경매사님과 명절 이후에 사과 경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또 보니까 너무 반갑죠? 예. 네. 교무사님, 네. 조금 이제 우려했던 게 이제 사과가 재고 없이 다 판매가 이루어져서 다행이긴 하지만은요. 이번 명절에 네. 조금 그래도 소비가 좀 약했던 게 사과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올 설 명절 때 보면 유례없는 그 소매매기 부진과
그 사실은 품질 저하도 많이 작용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납은 경락가가 많이 형성되고 중도매인들의 그 재고량이 많이 저하가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지금 그 출하자 분들이 그 조기 출하를 할 정도로 경매 진행 사항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단 우리 주인공인 사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좀 전반적으로 좀 소비가 많이 좀 약했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네. 거기다 또 명절도 짧았고요. 예. 네. 이번에는 또 특히나 명절이 많이 짧았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에 좀 제대로 판매를 못 이뤘던 우리 사과 그 이후로 좀 좋은 흐름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경매사님, 뭐 명절에 사과도 사과지만은 명절 전후로 우리 경매사님 새해 다짐을 하셨다는데 올해 들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어떤 거예요? 올해 들어 제일 잘한 거는 이제 금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예. 이건 뭐 저희 3일 됐어요, 4일 됐어요 이러면 못 믿어요.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요? 연말에 12월 20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안 피고 있으니까 한 40일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끄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근데 예. 끊었다고는 쉽게 말하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안 피고 있다 하고 3개월 뒤쯤 돼서는 완전히 금연을 했다고 제가 공언을 하겠습니다. 끄는 걸로 해요. 예. 사실 우리 경매하시는 우리 경매사님들이요, 가락동에서 정말 몸에 안 좋지만은 이 경매가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담배가 쥐어져 있고, 예, 이렇게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사님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을 계획입니다. 네. 그만큼 좀 경매 분위기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진다면요, 확실한 금연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경매사님. 자, 그래서일까요? 명절 이후 특히 이제 오늘 사과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어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사과 출하를 종로를 설 명절 5일 전부터 이제 조기 출하를 시켰었는데 종료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 명절 때 출하된 사과가 완전히 이제 소비가 됨으로 해서 오늘 경매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 그만큼요, 오늘은 특히나 사과 반입량이 정말 줄어든 날이 아닌가 싶어요. 양이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둘러봐도 뭐 아직 반입 전이기도 하지만은 양이 많이 적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반입됐어요? 오늘 이제 가락시장 전체 반입량은 44톤이고 저희 농협 공판장은 22톤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전주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전주가 약 90여 톤입니다. 그러면 평년도에는 전주 같으면은 뭐 240톤이 평균적으로 들어와야 정상인데 매기가 그만큼 안 좋았기 때문에 전주도 90톤이었고 이제 금주는 이제 아예 설명절이 끝났으니까 44톤 정도 출하가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랑 비교를 해도 뭐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밖에 반입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들어왔던 90톤 역시도 평년 어떤 명절 전의 반입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라고 네.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찍 출하를 어떻게 종료를 한 부분인 거죠. 재고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재고량이 워낙 이제 각 첨가마다 재고량이 너무 심해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 명절 5일 전부터 전국적으로 조기 종료를 다 시켰었습니다. 네. 자, 뭐 지난주 비교를 해봐도 지금 뭐 한 반 정도밖에 반입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 시세를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냉장고마다 우리는 사과가 좀 너무 가득 들어차 있긴 한데요. 네, 양이 줄었기 때문에 오늘 경락가는 얼마에 거래된 상황이에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사과 품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천 지역의 경우 특품 사과가 들어와 가지고 10kg 30내 35내가 그 32,000원에서 34,000원, 그다음에 40내 45내가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로 형성되어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시세는 올랐어요. 예, 조금 한 4, 5천 원 반등한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보다 한 4,000원에서 5,000원 가까이 시세는 좀 올랐지만요. 또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 지난해 우리 사과 시세 또 비교를 해보자면은 야, 올해 너무 시세 안 나온다고 걱정들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10kg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10,000원 이상 전년도보다 낮게 형성된 가격이고, 요는 주 원인은 사실 뭐 소원 매기도 매기지만은 올해 전국적으로 사과의 품질이 전년도보다 좀 더 떨어지는 원인도 그 일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비도 소비지만 우리 경매사님 말씀대로 품질이 지금 우리 사과가 제대로 받쳐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먼저 좀 짚어주셨어요. 오늘 사실 반입된 사과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사과를 찾느라 좀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좀 좋은 품의 사과는 준비하지 못했고요. 가정용이나 이제 여기 지금 식당이나 뭐 급식으로 많이 나가는 사과죠. 사과를 좀 보면서 좀 짚어볼게요. 예, 품질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사과는 저희들이 특품이라기보다는 식자재나 이제 학교 거식용 이제 40내에서 40원에 10kg 이 정도 사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 대목 때 아주 우수한 사과는 많이 출하가 되었고요. 지금 금주에는 이런 정도의 사과가 대부분이 많이 출하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한눈에 봐도 경매사님 하나 좀 이렇게 앞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보여주는 사과 엄청 큼직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아가 사과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작고 귀여운 사과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요 사과가요. 그냥 껍질째 먹기도 좋고요.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런 게 또 당도 높지 않아요? 사실 뭐 맛은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그 우리나라 문화가 저희들은 좀 굵었고 색깔이 예쁜 거 이거를 많이 그 소비를 하다 보니까 좀 외국 유럽이라든지 미국하고는 좀 경우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 분들은 덩치는 큰데 이거 보여주세요. 덩치는 큰데 사과는 이렇게 좀 한 손에 들어오는 걸 좋아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좀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고 좀 큼직큼직하니 그럼 선호하는 사과 역시도 이렇게 좀 작은 구보다는 좀 큼직한 이런 사과들이 더 많이 좀 사랑을 받는 거네요. 이제 저희들 요번에 설 대목에는 지금 이경아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굵은 쪽 위주로 많이 출하가 이렇게 소비가 되고 선물도 많이 했고 지금 금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렇게 10kg로 예를 들면 30원에 40내 40원에 이 정도 사과가 학교 급식이라든지 식자재용으로 많이 출하가 많이 판매가 됨으로써 중도매인들도 지금 중소가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네, 자 명절 이후에는요 우리가 명절 전에도 짚어봤듯이 명절은 좀 대거 위주로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은 선호하는 게 이렇게 중소가 위주의 사과들이 좀 사랑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어떤 출하 전략을 경매사님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어차피 그 설 명절 기간에 출하하고 좀 남았다든지 그다음에 그 과일 저장고 안쪽에 있던 사과들 출하되는 시점인데요. 이제 그 큰 대가보다는 그 중소가 위주로 출하하시는 것이 농가 소득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작은 거 위주로 네, 그렇죠. 손에 쏙 들어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 손에요. 네, 야, 제가 손도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지금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예, 이렇게 좀 중소가 위주로 좀 요 시기에는 출하 전략을 세워주시는 게 오히려 더 시세 받는데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고요. 교매사님. 어떻게 좀 이번 주 계속 경매 흐름 이렇게 좀 이 시세로 이어질까요? 네. 금주 같은 경우는 아마 출하량이 평소보다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해서 오늘 같은 시세가 다음 주 초까지는 이어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주 초까지는 우리네 가정에 과일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개 드실 거 2개, 3개 그냥 듬뿍듬뿍 그냥 드시고요. 한 다음 주 그래도 후반은 돼야지 원활하게 좀 소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사과 주산지에서 하는 그 정보를 보면은 2월 초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출하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월 초? 예. 네. 그때까지 우리 소비자들의 몫은 사과를 열심히 빨리 냉장고에 있는 사과를 맛있게 좀 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매사님 이렇게 또 고향도 좀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예. 참 고향이 어디셨죠, 교매사님이? 저희 집은 경남 삼천포입니다. 삼천포. 그러면은 처가댁은 어디예요? 진주 대평입니다. 그러면은 삼천포에 며칠 있었고 대포에 며칠 있었어요? 저희 본가에 이틀 있었고요. 네. 제갓집에는 그 장모님께 뭐 인사하고 왔습니다. 인사 그냥 바로 그냥 찍고 이럽니다. 네. 이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아직까지 좀 아들아들 하시는데 아무쪼록 그래도 명절에 이번에 짧다 보니까는 못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을 좀 이용해서라도 좀 부모님께 다시 한번 안부 전하는 그런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맛있는 사과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과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설 상황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설의 사과 반입량과 시세는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 1월 반입량은 저장량 증가로 인해서요. 지난해 대비 2% 증가했고요. 시세는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그 지난해 대비 그 좀 낮았는데요. 그 10kg 상품 기준으로 23,000원에서 25,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설에 이 사과 소비는 어땠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설 사과 소비는요. 그 품위가 지난해 대비 좀 떨어지면서 소비가 예. 좀 둔화된 상태였었고요. 그 설 선물 세트도 지난해 대비 좀 많이 경기 침체 영향으로 좀 감소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1월 사과 출하량은 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저장성 약과에 따라서 서울에 출하하는 농가가 많아졌기 때문에요. 지난해 대비 한 8%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자, 2019년산 사과 저장량도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지난해 12월 기준 사과 저장량은요. 18년산 대비 7.5% 증가한 26만 9천 톤으로 추정되고요. 그 설 직후까지 한 7만 톤 정도가 소비돼서 현재 재고량은 20만 톤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하량도 좀 늘고 저장량도 늘었었는데 좀 많이 설 직후에 좀 소비가 많이 되면서 한 2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과 품질 같은 경우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뭐 기상 여건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네. 예, 지난해 그 잦은 강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그 사과 경도가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이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저품위 사과가 그 지난해보다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자,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은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예, 20년산 재배 면적은요 전년보다 다소 그 감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지역별로 보면은 그 영남, 충남, 호남이 각각 0.4%, 1%, 2% 각각 감소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사과 재배 면적 증감률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그 재배 증감률을 보면요, 그 성목 면적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증가하지만 유목 면적은 그 신규 가원 형성이 적어서 전년 대비 6% 정도 감소할 거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올해 이 농산물 재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그 다음 달 말까지 사과배 단감 떫은감을 대상으로 그 재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요. 사과 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보상으로는 그 태풍, 우박, 지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네. 특별 약관에 의거하면은 그 봄, 가을 동상해라든지 집중호우, 그다음에 나무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설 연휴 지났고요. 앞으로의 반입량과 시세도 잘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예, 그 설 이후는 대과 중심으로 이제 반입량이 증가하면서요. 그 시세는 그 3월 말까지는 약보합세를 형성할 거로 보고요. 4월 말 이후에 가격이 회복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설 명절을 마치고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아마 여러분들 냉장고를 보시면 사과나 배 이런 과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실 네. 겁니다. 선물로도 아마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그럴 텐데요. 남은 과일을 100%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일 말랭이를 만들면 오래 두고 좀 드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말린 과일에는요 생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고요. 또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 말리면 당도도 4-5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떡이나 빵을 만들 때 좀 넣어도 좋다고 하니까요. 좀 많이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좀 안 좋은 점도 하나 있습니다. 좀 열량이 높아져서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네요. 네, 뭐든지 뭐 과유불급이겠죠. 그렇죠. 네, 과일 말랭이 한번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바로 배인데요. 이 배도 과일 말랭이로 드셔도 좋고요. 뭐 그대로 드셔도 좋고 또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배 경매 시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12.4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2톤 정도 되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지금 한 10.44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배 신고 품종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43,683원, 최고가는 55,000원, 최저가는 38,0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평균가 43,683원입니다. 어제보다 3,177원 더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면 등하락이 있었네요. 12월 31일이 61,403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 이후에 떨어졌다가 14일 때 다시 한번 반짝 또 오르는 모습, 그러다가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 이렇게 좀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월 22일 32,000원대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가격 43,683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년도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이맘때 한 54,000원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된 기간이 길었는데 이 기간 중 최고가를 비교해 보면 또 올해 가격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12월 31일 61,403원이었고요.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였다가 이 이후에 올해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난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좀 등하락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지난 시세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하지만 1월 20일 기점으로 상승 흐름 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안성시 최고가 56,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남양주시가 가장 높네요. 41,70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까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표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면요. 네, 지금 전국 평균 오늘 가격 41,200원입니다. 어제 가격 41,50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3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45,000원, 그리고 부산 4만 원, 대구 41,000원, 광주, 대전이 4만 원을 기록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고요. 광주, 대전은 2,000원, 3,000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 흐름이 더 많은 편인데요. 전국 평균 평년 41,577원, 377원 정도 떨어진 가격. 서울은 2,200원 정도 떨어졌고요. 부산도 역시 하락세였는데 대구와 대전 같은 경우는 117원, 533원 더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현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에 이 배 반입량과 시세는 좀 어땠나요? 예, 그 설 출하루에 그 저장한 농간도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상품이 좀 떨어지는 물건도 시장이 좀 반입이 좀 됐습니다. 그 1월 그 반입량은 지난해 대비 1% 정도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 시세도 시세도 좀 전년 대비 약 보합세였는데요. 그 신고 15kg 상품 기준으로 그 33,0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 상황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배 같은 경우는 설에 좀 소비가 좋은 편이잖아요. 지난 설은 어땠나요? 이 배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좀 소비가 둔화된 네. 상황이었었고요. 그 설 그 배 선물 세트 같은 경우에도 대체 과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자, 2019년산 배 저장량 현재 지금 어느 정도가 되나요? 예, 그 지난해 12월 기준 저장량은요, 그 2018년산보다 1% 많은 그 92,000톤 내외로 그 추정이 되고요. 그 서울 직구까지 한 4만 톤 정도가 소비돼서 현재 재고량은 한 5만 톤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전반적인 출하량 상황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배 출하량 지난해 비교했을 때 어땠고 또 앞으로는 어떨지 이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죠. 예, 1월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6% 이상 증가한 3만 1천 톤 정도가 출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 이후 출하량은 산지 그 대가 비중이 그 증가하면서 시장 출하량도 그 지난해보다 많을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배 수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배 수출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올해는 어느 정도로 전망되고 있는지 좀 예상을 해주시죠. 예, 지난해 배 수출 실적은 3만 2천 톤이었는데요. 그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동남아 식능 시장에서 그 지난해보다 좀 그 소비가 좀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그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좀 많을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올 겨울이 비교적 따뜻해서요. 과수가 좀 일찍 깰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있더라고요. 좀 어떤 관리가 또 필요할까요? 예, 그 날씨가 따뜻하면 조기 개화가 될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좀 그 저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온 피해 상습 과원에서는 이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좀 대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온 피해 외에도 겨울 평균 기온이 높으면 이듬해 과수 화상병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농가에서 이 병을 좀 어떻게 예방하고 방제해야 하는지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충북농업기술원 조항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과수화상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전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과수화상병이 어떤 병인지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 금지 병해충 중 하나로서 사과배의 잎과 꽃, 가지, 줄기 등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세균병입니다. 4월 중순 이후 발병할 수 있으며 6, 7월에 발생이 많습니다. 비바람, 곤충, 사람 등에 의해서 확산이 되고 전염 속도가 매우 빨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4월 중순 이후에 발병할 수 있는 병해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시점에서 과수화상병에 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과수화상병 세균의 생육 저고는 25도에서 29도입니다. 기온이 높으면 과수의 동면이 일찍 깨어 동시에 병균의 활동도 시작되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 이상 고온 발생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발생이 많았던 지난해와 같은 경우 18년도 12월부터 19년 2월 기온이 전년보다 1.8도 정도 높았던 경향이 있었고 올해 겨울 또한 평년보다 1.9도가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를 기억해 보면 충북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상황이 좀 어땠나요? 예, 지난해 충북은 145농가 88.9헥타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충북 사과 배 재배 면적의 1.7%에 해당합니다. 사과 142농가, 배 3농가이며 145농가 대비 137농가인 94.5%가 6월에서 7월에 집중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 과수농가에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예방과 관리가 참 중요한 상황입니다. 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사과배의 생장기에 신초나 꽃이 검게 변하며 말라 죽는 증상, 가지가 붉은색, 갈색으로 말라 죽는 증상이 보이는 경우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병든 잎에 흑갈색의 병반이 생기고 잎이 쭈그러들었거나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경우에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가지 및 줄기가 부풀어 오르거나 틀어짐, 갈라짐 등의 궤양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상처에 고름이 맺히고 물이 맺혀 흐르듯이 과수의 줄기에 세균액이 유출되어 흐르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네,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예찰은 당연히 해야겠고요. 네. 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사전 예방약제 적기 살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예방약제를 동계 1회, 개화기 2회에 시기별 적기에 꼭 살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업 전후 철저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 등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하고 주변 과수원 방문을 자제합니다. 농작업 도구는 70% 이상 알코올 또는 차 염소산 나트륨 0.2% 함유 락스 등으로 수시로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셋째, 궤양 제거를 통한 전파 가능성 차단입니다. 죽은 부위는 과수 화상병, 불안병, 견문이 썩은병 등 병원군의 월동처가 되므로 제거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철저한 예방 관리에도 과수화상병이 근데 발생을 했다면 농가가 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부터 재배 유형에서 10아르당 재배 주수를 단위로 세분화해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또한 실제 방제 작업, 빈 굴치비, 인건비, 소독약제 등에 대한 지출된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 이 발병 지역이다 보니 올해 충북은 과수화상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활동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예, 농촌진흥청에서 발생지와 인접한 경북 및 충남북 지역 중심 주산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충북은 청주와 괴산이 지정되었습니다.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와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충북도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충북 원예농업과 협업을 통해 과수화상병 차단 특별교육을 추진합니다. 과수 재배 농업인들에게 과수화상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병징, 사전 예방법, 정지 전정, 적화 전후 소독 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충북 전 시군 3회 예방약제 지원입니다.
저희 도는 국비 지원 외에 미발생 지역의 이외 약재 방제비를 도비로 추가 지원해서 전 시군 국도비 3회 방제 약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한 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수화상병은요 사전 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네. 하는데요. 이 농가에서는 적기 방제는 물론이고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좀 신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배 재배 상황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배 재배 면적은 현재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예, 그 과원의 산업단지 편입이라든지 도로 수용 등으로 인해서요, 지난해보다 3% 이상 감소한 9,313헥타르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배 품종별 재배 면적은 어떻게 또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예, 그 신고 품종이 7,900헥타르이고요. 그다음에 원앙이 그 450헥타르, 화산하고 그 황금이 각각 220헥타르인데요. 네. 그 전체 재배 면적의 86% 가량이 신고 품종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2월 배 반입량과 시세 좀 전망을 해주시죠. 그 2월 그 출하량은요, 서울 재고 물량이 좀 출하가 되면서 그 소폭 좀 지난해 대비 증가할 거로 보이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시세는 약보합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월동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580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6,660원, 최저가 3,63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12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5,166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00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55원 하락했네요. 양파 1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1,665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2,000원, 최저가 1,20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5원 하락했습니다. 밤고구마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170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5,690원, 최저가 2,79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상승한 48원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도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화요일 9,254원, 오늘 9,353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어제보다 떨어졌네요. 오늘 1,755원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돼지 목살 보겠습니다. 100g 기준이고요. 어제 1,619원, 오늘은 1,702원에 판매됐네요. 마지막으로 닭고기도 보겠습니다. 어제 5,240원, 오늘 가격은 3원 더 오르면서 5,243원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였습니다. 네, 앞서 따뜻한 겨울로 인한 과수 피해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평균 기온이 1.4도씨 정도 높고 또 강수량은 35.1mm가 많아서 밀과 보리의 웃자람과 습해 피해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로 인한 생육 부진도 우려돼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맹류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요령을 소개했는데요. 웃자람 현상이 있는 곳에서는 밟아주기를 통해 생육 억제를 유도하고요. 배수가 불량한 곳은 배수구를 다시 정비해서 습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맹류의 경우 물 빠짐이 잘 되지 않으면 언 땅이 녹으면서 솟구치는 서리빨 형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럴 경우 뿌리가 드러나 얼거나 또 말라 죽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특히 이 남부지방은 서리빨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땅이 녹는 2월 상중순경에 다밥기를 이용해서 밟아주고 물 빠짐 고를 잘 정비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밀과 보리는 겨울나기 후에 웃거름을 주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겨울나기 후 맹류가 자라는 시기에 따라 재배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 품질과 생산량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농촌진흥청 검색 포털 농사루를 좀 참고하셔서 작물과 시기에 맞는 약재 사용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농협 원예사업부 허장행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팽이버섯과 토마토 또 마늘에 대한 시세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